사실 그 지금 세종에서는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김태년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왜? 사실상 여당에서 다 한다 정책이. 거기서 원내대표라고. 그럴 거면 경제부총리 왜 쓰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을 부글부글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뭐 한 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공무원들의 그 이른바 그 익명 언급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당의 정책을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빨간 펜으로 쓱쓱 그어서 빼라고 하고 이렇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라지고 또 좋은 거는 여당에서 다 발표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 이른바 그 선거 표심 때문에 이 뭐 중요한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융세제 이런 거를 좋은 것만 발표하고 이게 잘못되면은 꼭 책임은 관료들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막 그런 불만, 그런 식의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철이의 정치쇼. 딴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총리 네. 홍남기 부총리 사표를 냈다가 걷어들인 거죠. 재신임함으로써 이제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뭐 휴증이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치적 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쇼는 아니고 진짜 그만두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못해 먹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만두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주저앉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반려했으니까 반려하고 약간 좀 너무 밀어붙이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대통령이 반려할 줄 몰랐대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에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표를 반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류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이게 공식적인 그 사표 반려가 사표를 반려했다고 이제 청와대 공식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는 사표를 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공직자가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어떤 가부 결론을 안 냈는데 공개하는 건 또 아닌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잘못했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아니 그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행태 공직자는 물론 그랬죠. 물론 네. 뭐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전 대통령 속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만약 비서진 중에 보좌진 중에 누군가가 사표 내고 온 동네 방네 가서 나 사표 냈다 떠들면 나는 잡고 싶더라도 잘라버릴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궁금해요. 장관은 사표를 전자결제로 올리나요? 사표를 어떻게 내나요? 공모회의 때. 국무회의 때 가서 이 문서를 구두로 내나요? 했겠죠. 구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반려가 안 됐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여당에서는 여론이 이렇게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주목됐던 게 다음 날 나왔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었는데 당정협의회에서는 열린 자세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승복하고 그럼 정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다. 뭐 이런 거잖아요. 혼낸 거네. 네, 그렇죠. 질책을 했죠. 근데 정세균 총리가 뭐 굉장히 말을 세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하셨으면 세게 하신 거네. 뭐 이러면은 여당에서는 굉장히 노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여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정부 내부의 갈등을 좀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사실 조금 미묘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좀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래요? 네, 대권 주자로. 그런데 사실 홍 부총리는 이낙연 대표가 총리하실 때 그때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을 해서 굉장히 그 옆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정치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또 굳이 별도로 질책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나. 에이 그렇다. 아니 그럼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있는 당에서 요구한 거를 받아주는 게 예인데 이낙연 대표와 인연을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는 거는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지금까지 받아준 적이 있었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표가 이낙연 대표잖아요. 이상하게 편드시네. 근래 밥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근래? 아니 뭐 경제부장들은 만나는 밥 자리가 먹었죠? 있었죠. 뭐 있었죠? 밥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뭐. 친 기재부인 것으로. 그러면 관가 분위기는 재신임 받았으니까 힘이 좀 붙는 것 같아? 총리한테, 부총리한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그것도 아니야. 일이 됐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이 떠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요? 네. 뭐 세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이 이제 사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뭐 일자리를 던지고 나가는 거는 되게 모양새가 안 좋고. 무책임하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연말에 청와대에서 이제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홍 부총리가 잠재적인 개각 대상이 됐다. 뭐로 이런 예상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을 두고 홍두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알아요? 네, 알죠. 네. 뭐예요? 제일 아파하죠. 왜냐면은 근데 긴급 재난 지원금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그 강하게 이 보편 지급,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걸 지급을 했는데 홍 부총리는 아니었고요. 네. 끝까지 아니었는데 결국 이제 묵살을 당했고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뭐 그 주식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그건 좀 버틴 거 아니에요? 또 상당히 버텼지만 결국 뭐 10억으로 된 거 아닌가? 예, 10억으로 기존 유지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거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지. 관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2년 전에 다 합의를 해갖고 시행령 개정까지 마친 걸 갖고 지금 그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항했던 게 이번에 사표를 낸 가장 요리가 됐는데 사실 지금 세종에서는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김태년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나와요. 왜? 사실상 여당에서 다 한다 정책이 거기서 원내대표라고? 그럴 거면 경제부총리 왜 쓰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을 부글부글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한 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공무원들의 이른바 익명 언급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당의 정책을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빨간 펜으로 쓱쓱 그어서 빼라고 하고 이렇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라지고 또 좋은 거는 여당에서 다 발표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 이른바 선거 표심 때문에 이 뭐 중요한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융세제 이런 거를 좋은 것만 발표하고 이게 잘못되면은 꼭 책임은 관료들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식의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격앙된 게 기재부 예산실 사무관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네. 아주 최근에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이제 추경 예산을 4번이나 한다는 거는 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이 업무가 뭐 폭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업무 강도도 높은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관료들이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진 면은 있었는데 경무에 시달리는 거는 충분히 뭐 이해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이중적인 게 이런 여당 드라이브에도 불만이 있지만은 굵직한 사안에서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두삼이 얘기를 듣는 부총리에 대한 불만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홍 부총리가 본인의 사의 표명을 굉장히 격하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각 때 정리되는 걸로 전망하시는군요. 그거는 뭐 대통령만 한 것이죠. 전망.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막 총리까지 노발대발한 상황에서 부총리 이어가기는 제가 볼 때 쉽지 뭐 않을까. 총리가 노발대발할 대상은 여기가 아니고 네. 저기 서초동 쪽 같은데 세종로가 아니고 서초동이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여기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싸워 어떻게 된 게. 사사건건 진짜 그러니까. 별걸 다 갖고 이제. 굉장히 좀 뜬금없는 건이 나왔는데요.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이건 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말이 안 돼. 야당이 고발한 지 한 2주 만인데요. 이 과정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죠. 그래서 이제 가동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뭐 여러 가지 서류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삭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때 고발을 의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날 그러니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12명을 대전지검에 이제 고발을 했고 이 전격적으로 어쨌든 수사에 착수를 해서 그 한수원 본사나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자료 확보를 한 지금 상황입니다. 약간 오해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유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이게 아예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를 그러니까, 했으면은 딱 명확할 그건 해야죠. 텐데 그러면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야당이 고발한 거를 또 이것도
보통 고발 사건은 이렇게까지 빨리 빨리 안 막 하죠. 전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이게 물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죠. 근데 이게 그 의도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부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검찰 수사는 이것도 욱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욱해서 한다는 게 많은 걸 설명해 주네. 네. 예.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 수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양쪽의 시각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 결과 일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 감사원이 그러면 고발 조치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왜 수사에 들어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냐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제가 있고. 우려하는 게 그 대목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4대강이나 뭐 적폐청산이나 다 정책에 대한 수사를 이미 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표현이 좋네요. 욱해서 한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대전지검이 고발했단 말이에요. 대전지검 지검장이 윤석열 라인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중앙지검도 아니고 왜 대전에다 고발을 하고 대전에서 이 사건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과 야당이 합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우리 박준호 부장께서 욱해서 했다고 하는 멋진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때문에 욱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욱했냐고요? 왜 깜짝 놀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 검찰이 그 동안은 그냥 이제 좀 검찰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검찰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검찰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윤석열 총장을 좀 옹호하는 그런 검찰이 있지만은 이도저도 아닌 다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검찰 그 구성원 중에는 수사관 분도 계시고 뭐 사무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약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직 자체가 좀 위협을 받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좀 조직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욱한 거다? 네. 조금 다르게 욱한 해석인데 그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총장,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감찰하라 그랬는데 네. 이건 또 오바 같아. 이건 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런 대선 후보가 84억 원을 그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특활비 84억 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뭔가 쌈짓돈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여당 의원들이 공격을 한 거죠. 작년에도 심의한 게 국회예요. 예산을 심의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제 뭐 특활비 집행 내용을 이제 문서로 검증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서, 또 후에 뭐 그 대검의 특활비가 법무부로 넘어갔네 안 갔네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번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욱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결국엔 이 원전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 추와 윤의 갈등이 낳은 어떤 이제 파생 수사, 파생 감찰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이 모두 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쪽도 욱한 거래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뻔히 저는 다 알고 궁금한 게, 감사원이 이제 그런 감사 결과를 내면은 검찰이 뭔가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수사에 착수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특활비로 왔거든요. 네. 주제가. 근데 이제 보통 아니, 감사원의 저거 감사가 문제가 있으면 고발 의뢰를 하든가, 뭐 고발 의뢰를 하든가, 예. 아니면 뭐 검찰 인지 수사를 못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선택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야당이 고발하고 2주 만에 지금 이런 국면에서 수사에 착수한 게 당연히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통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수사다라는 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증거인멸 행위라든지 그런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수사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3312번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타다 문제도 검찰로 가져가더니 이번엔 원전인가요? 이게 맞습니까? 검찰의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데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행정력 낭비 아닌지, 결국은 세금 들어가잖아요 하셨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의 의견이고요. 조금 아마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뉴스 싹쓸이 여기까지입니다. 박진호 SBS 기자,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중앙일보의 유지혜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